이제 2017년에 그 발표했었던 논문이고요. 이제 논문을 발표한 지 제가 좀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제 4년이 됐죠. 그래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좀 최근 자료로 또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그때 했던 고민들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논의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재밌게 의견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이제 2017년에 제가 그 연구를 했었던 배경과 목적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2017년 연구 내용,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최근 자료로 추가 분석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한 30분 이내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과 목적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이제 2016년에 이승윤 교수님과 같이 있었던 SSK 사업단에서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속한 사업단의 그 주제가 한국 사회의 허구적 안정성과 일상적 불안정성이었는데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단이 이제 불안정성의 다차원성을 연구하는 사업단이었기 때문에 이 불안정성 개념을 매개로 한국 노동시장에 나타나는 상이한 현상을 연결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 목적이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게 다 사실은 공동 연구인 셈인 거죠.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청년인가라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청년은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는 생물학적 연령으로 구분을 합니다. 작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은 19세에서 30세 사이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노동시장에서 청년 문제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청년이라는 집단은 다른 연령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동시장 경험과 숙련이 부족하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학적으로 구분되는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단이 있다는 이유로 그 집단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 집단이 노동시장에 어떤 구분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청년은 결국에 그러면은 노동시장에서 숙련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구분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 있다라는 건 결국에 이 관계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경험과 숙련 부족은 청년이 아닌 집단에 대한 상대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아닌 집단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그 최근에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회자가 많이 된 인터넷 이미지인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계속 화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청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 업무 경력이 없네. 일을 해야 경력을 쌓죠. 그럼 일을 해. 지금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경력이 없잖아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내용인데 이게 공감을 많이 샀다는 건 어쨌든 이게 청년 문제를 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청년 문제라는 건 결국 일자리 문제가 될 텐데요. 주된 관심은 청년이 입직하는 일자리의 양과 유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청년은 과거에도 노동시장 경험과 숙련이 부족한 집단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존재했는데 왜 지금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답의 일부는 이 질문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집단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게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적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청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하고 싶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가 동질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 글을 쓰면서 고민을 했었던 게 결국에 이 노동력 대체의 문제로 그 귀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좀 위험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둘 간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는 동질하지 않은 집단이 대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찰된 사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실은 평균 근속 기간이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 가장 출발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근속 기간이 저는 감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규모가 늘고 있고, 근데 실제로 평균을 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오히려 2004년, 그러니까 경화를 이제 그 전체적인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예전 데이터가 2004년이었는데 2004년에 평균 근속 기간이 임금 노동자 52.9개월이었는데 2015년 11년 만에 68개월로 그것도 계속 이제 증가를 해왔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었던 거죠. 이쪽이 지금 2004년에 이게 근속 기간에 대한 근속 기간에 대한 이제 높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각각의 근속 기간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제 분포인데요. 그래서 2004년과 2015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나타냈으면 조금 더 눈에 띄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진입하는 쪽에서 지금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장기 근속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두텁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 길어진 게 아니라 뭔가 장기 근속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자가 적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연령대별로 쪼개보니까는 또 다른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근속 기간은 증가를 하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청년의 근속 기간은 감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 그 연령대별로 평균적으로 이제 나타낸 걸 보시면요. 2004년에 20대가 평균 20.5개월 근속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2008, 9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으로 오면서 점점점 줄어서 18.74개월까지 줄었습니다. 반면에 30대부터 50대까지는 근속 기간이 지금 오히려 계속 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근속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게 일자리에 이것도 하나의 양의 측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그러니까는 일종의 의자 개수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정태적으로 그 수가 일자리의 양의 한 부분이라면은 그 일자리에서 길이라는 것도 일자리의 양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20대는 지금 고용률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물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취업자도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 수와 길이 측면에서 모두 쪼그라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가 지금 이 그림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은 지금 연령대별로 2004년 각 연령대별 평균 근속 기간을 100%로 했을 때 2015년까지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연령대는 지금 2004년과 비교할 때 다 상승을 했는데 20대만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확 띄죠. 그리고 그게 분기를 시작한 시점이 실은 2004년부터는 아니고 2008년부터 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대만 이렇게 하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거였고요. 이 근속 기간이 왜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사전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년 내부의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입직이 늦은 청년의 비중이 20대 내에서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이렇게 근속기간이, 그러니까 입직이 늦어져서 20대는 잘리고요. 그래서 이게 좀 짧아졌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외에 노동시장 생태계, 그러니까 제도라든가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등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소개하는 분석은 이러한 관찰된 사실들에서 구성 변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원인 중에서 이 첫 번째 부분을 통제를 하고도 남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럼 이 두 번째가 실제 원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같은 추세가 발견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은 그 원인을 제가 아주 깊이 파악을 했다라기보다는 추정을 하는 건데요. 아마도 숙련 과정에 대한 사회적 비용 지불, 기업이 그것에 대해서 지불의 주체가 되는데, 왜냐하면 활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내부화하는 것에 대한 회피를 하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질문이 이제 뭐 최종적인 주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청년의 불안정성이 중장년층의 안정성과 교환된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속기간이 중장년층과 청년층에서 서로 좀 달랐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관찰된 사실이라고 하면, 두 번째 관찰되는 사실은 상대임금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25개월 이상 근속한 20대와 40대 혹은 20대와 50대의 시간당 임금을 서로 비교를 한 건데요. 이것도 지금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대 임금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중장년층 입장에서 봤을 땐 상대 임금이 하락하는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 청년층의 상대 임금이 상승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는 그거를 다른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 청년층의 상대 임금이 상승이 아니라 중장년층의 상대 임금의 하락이라고 보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실 그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저임금 비중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렸었는데, 이 분석 시점에 저임금 비중은 늘어나거나 혹은 유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 청년 임금이 절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 임금이 사실 하락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25개월 이상 근속 정규직으로 이 그래프를 나타냈었던 이유는 비정규직 증대라는 구성의 이제 효과를 좀 배제하고 관찰되는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안정성의 한 차원인 중장년층의 입장에서 일자리의 지속성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인 일자리에서 보상은 하락하게 된 것이죠. 청년보다 이 중장년층이라는 집단은 더 긴 일자리 경험, 더 높은 숙련 수준으로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상대보상 격차 감소와 근속기간 증가는 하나의 현상이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숙련 수준이 높은 중장년층 정규직 노동의 상대보상 감소가 이 노동을 더 장기간에 더 많이 수요할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더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고용하는 입장에서 더 싸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보상 차원의 불안정성 증가가 지속성 차원의 불안정성 감소 요인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청년은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 논문에서 한계는 왜 상대 임금 격차가 감소했는지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단일한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전반적인 경향이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앞서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된 이 두 가지 사실 변화가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에서 비롯하는가 혹은 구성 외 변화에서 기인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거나 짧은 특정 인구 부문 또는 그 특정 인구 부분의 비중이 높은 산업, 직업 등의 구성 변화가 인구 집단의 변화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제를 해야 구성 외 변화에서 비롯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건데 실은 이 구성 변화를 통제해가지고 나머지를 우리가 구성 외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분석 방법은 이것도 이제 PSM과 마찬가지의 하나의 이제 매칭 방법인데요. 매칭을 하는 여러 기법 중에 당시에는 뭐 최신 기법이고 최근에는 더 좋은 기법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좀 성과가 좋은 기법입니다. 여전히 매칭 성과는 좀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는 기준이 되는 시점, 제 경우에는 2004년 기준으로 해서 각 시점에 노동시장 구성이 변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시점의 노동시장 구성을 2004년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가중치를 구하고요. 이 가중치를 곱해서 나타난 변화가 결국에는 이 구성을 통제한 이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가중치를 구할 때 활용한 변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변수들을 활용해서 그 가중치를 만들었고요. 통계청 경활 부가 자료 매년 8월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결론이죠. 매칭 후에도 역시나 매칭 전과 마찬가지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상대 임금은 감소하고 그다음에 근속 기간은 20대에 대해서 크게 구별되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근데 조금 통제 전과 후를 봤을 때 다른 점을 이제 보여드리자면 아까 그 앞에서 보여드렸을 때 이 분기가 시작되는 점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같이 모든 연령대에서 움직이다가 분기가 시작되는 점이 200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쯤 해서 이제 나타난 걸로 보이는데 통제를 하고 보니까 오히려 그 분기가 더 빨리 시작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일어난 분기들은 구성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았다가 2008년 기점으로 구성 변화를 통제해도 이제 더 오히려 늘어나는 그 차이가 이렇게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게 사실 30대도 앞에서는 약간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구성 효과를 통제를 하고 나니까 91.2% 2015년까지 20대와 마찬가지로 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임금은 이제 그 매칭을 한 후에 그러니까 구성 효과를 통제하고 구성 외 효과만 살펴봤더니 이 격차의 감소폭 혹은 상대 임금의 그 하락 경향이 더 심하게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분석했었던 내용이고요. 이게 2015년까지 자료로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상황은 이제 안 보다가 이번 계기로 좀 새로 다시 데이터를 넣어서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제 경향성이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여기까지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이제 새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큰 흐름 속에서는 유지가 되는 것 같다. 장기적인 경향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2013년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요. 이때가 좀 거시경제 부진의 영향이 좀 노동시장에 반영됐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약간 국면이 전환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매칭 전후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칭을 다시 해서 전후를 이쪽에 왼쪽이 매칭 전이고요. 여기 하늘색 테두리가 있는 상자가 매칭 후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매칭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산업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 기준이 바뀌면서 비교 가능한 가장 오래된 시점이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2004년과 비교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비교가 가능하지 않아서 일단은 2013년을 기준으로 그 통제를 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이제 13년 기준으로 다시 해보니까 조금 좀 다른 경향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13년을 이제 100으로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20대가 오히려 102%로 약간 올라가고 30대가 지금 98%로 이렇게 2020년까지 줄어들고 40, 50대는 여전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2013년,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0대가 더 근속기간이 뭐 짧다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전후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휴가를 통제를 하고 났더니 모든 연령대에서 지금 근속기간이 감소했다. 2013년 이후의 상황입니다. 근속기간이 지금 감소를 했고 특히나 20대가 좀 더 많이 감소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적 상황이 어쨌든 제가 논문을 쓴 이후에 뭔가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 임금 격차인데 이거는 뭐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좀 13년에서 15년, 16년 사이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 약간 올라갔었던 게 있지만 다시 이제 하락하는 것이 나타났고요. 하락하는 걸 제가 되게 반가워하고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구성 휴가를 통제해도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뭐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3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근속이 감소하고 임금이 균등화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 균등화 양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제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그 아래에 보시는 요 축이 각 임금 분위입니다. 10분위, 20분위, 30분위. 그래서 각 임금의 이제 로그를 취한 다음에 각 임금 수준을 중위의 임금 수준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위와 비교한 상대 임금 수준이 그 비교한 여기서 보시면 2004년과 2009년을 비교하고 2009년과 14년, 그래서 이제 국면별로 좀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후 시점과 이 비교를 해서 이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각 분위에서 보여준 건데요. 그러니까 50분 중이면 딱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딱 0이 되는 지점인 거고, 그러니까 50분위 아래에 있는 저분위에서는 이 값이 양의 값을 가지면 임금 분배가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한 시점보다 그 중위 대비 상대 임금 수준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분배가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진위 계수를 줄이는 방향이 저분위에서는 양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고분위에서는 이게 음의 값을 가져야 분배가 개선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중위 대비 고임금에서의 고임금 분위에서의 그 임금 수준이 이제 더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이제 분배가 개선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선이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0점을 지나서 우하향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보통 분배가 개선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 기반을 해서 그 국면을 제가 2004년에서 2009년, 2009년에서 14년, 14년에서 19년, 이제 마지막 19년에서 20년을 좀 튀었던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비교 시점을 국면을 정해가지고 살펴본 건데요. 시기마다 좀 분배 변화 양상이 상이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음영으로 보여드리는 게 2004년에서 2009년인데 이 시기에는 거의 분배상에서 변화가 별로 없었던 거고 임금 기준으로요.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2009에서 2014년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분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고분위에서만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2009에서 14년에는 고분위 임금 상승이 지체되어서 임금 분배가 개선되는 결과로 이어졌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상대 임금이 이제 중장년층 혹은 좀 안정적인 계층에서 하락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년에서 19년에 이때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분배가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제가 분석을 한 이후 시점의 상황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저임금 쪽에서 분배 개선이 더 이제 일어났는데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은 임금 노동자 전체로 본 거고 오른쪽은 이제 25개월 이상 근속 정규직만 두고 본 겁니다. 약간 좀 차이는 나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한 양상인 것 같고, 네,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방향으로 불안정성 지표나 양상이 변화하기보다는 굉장히 국면에 따라 개선과 악화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최근에 했었던 연구에서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게 노동시장 내부 얘기만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이 내부와 외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근속이 줄어든다거나 안정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 그 생산 가능 인구를 구분을 했을 때 이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이 제가 이제 정의한 경계 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내부에서 좀 불안정한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업자는 사실은 취업하는 요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죠.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도 사실상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면서 실업자로는 뭐 명확하게 정의되진 않지만 사실 예비 실업 혹은 예비 취업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경계 취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좀 그 그림으로 나타냈었는데요. 통계청의 이제 고용보조 지표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응답자 중에서 나는 실제로 더 일을 하고 싶고 추가 취업을 원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응답을 한 경우고요. 이 초단시간 취업자는 15시간 미만 일을 하는 주마다 15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입니다. 요 26만 9천 명이라고 하는 게 이 교차하는 영역에 있는 초단시간 취업자이면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인 사람들의 규모고요. 그다음에 일시휴직자가 지금 사실 코로나 국면에 엄청 늘어난 인구 부분이죠. 취업자로 여전히 잡히지만 사실상 일을 하지 않고 소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또 교차하는 영역이 지금 16만 4천 명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순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순 일시 휴직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뺀 나머지가 이 순 취업자가 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도 잠재 취업 가능자랑 잠재 구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구직자는 내가 구직은 안 했는데 사실은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한 경우고요. 잠재 취업 가능자는 내가 구직을 했는데 조사한 그 주에는 실제로 취업은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비 실업자라고 하고, 우리가 그 확대 실업 지표에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이러한 경기 취업자 규모가 2014년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오래전이 이제 2014년인데요. 2014년에 11.1% 수준이었는데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 13.3%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인구 부문을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20대 여성 그 생산 가능 인구가 14년에서 19년 사이에 9만 5천 명이 늘었는데요. 경계 취업자가 7만 8천 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82.2%가 다 경계 취업자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뭐 20대 남성에서도 뭐 4만 3천 명 늘고 50대 남성에서도 늘고 했는데, 그 규모로 이게 비율로 따지면 사실 20대 여성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은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 사실 여기에서는 지금 50대가 지금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0대 남성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근데 뭐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난 폭에 비하면은 뭐 대단히 많이 늘어난 거죠. 50대 여성은 생산 가능 인구가 오히려 줄었었는데 경계 취업자는 늘어나는 이런 좀 이렇게 튀는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경향성은 지금 한국 노동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보여드린 인구 부문별로 그래서 요 각각 어떤 구간에서 경기 취업자가 늘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잠재구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실제로는 안 했는데 사실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부분이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보시다시피 순취업자보다 잠재구직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불안정한 부분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결국 근속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대 남성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은 그래도 이 경기 취업자가 아닌 순취업자 부분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업자가 조금 여성과 달리 많이 줄었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랑 그다음에 36시간 미만 취업 중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이 부분이 좀 20대 남성 중에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50대 남성이 참 좀 이거는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뭐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엄청 늘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남성 취업자보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50대에서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증가폭도 좀 큰 편입니다. 50대 여성은 이 지금 전체 인구 부문으로 봤을 때는 증가를 거의 이끌다시피 하는 인구 부문입니다. 그래서 순취업자 증가폭의 52.9%가 다 50대 여성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의 이 기간 경기 취업자 증가율은 그러니까는 14에서 19년에 1.2%로 낮았는데요. 19에서 20년 팬데믹 시기에는 실업자가 다른 인구 부문보다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추가로 더 분석을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결론입니다. 노동시장 내에서 청년의 문제를 청년만의 고유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이 처한 노동시장 상황과 다른 인구 부문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뭐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청년이 관계 속에서 정의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년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지속성 측면에서 꾸준히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속성이 증가했지만 이들의 보상 측면에서 안정성은 악화됐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제목을 불안정성의 뭐 여러 얼굴이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 차원에서 좀 이렇게 그 교차하는 것들을 보자라는 의미에서였고요. 이 중장년층의 안정성이 청년의 불안정성과 교환된 것이 아니라 이게 약간 뭐 말장난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겠는데 보상 악화라는 불안정성의 다른 측면에 의해 청년의 불안정성이 야기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매칭 방법을 통해서 구성 변화를 통제해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라는 걸로 이제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 같이 줄어들고 있고 청년이 특히나 더 근속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내외부를 드나드는 경계 영역에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경향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러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서 만약에 이 청년의 문제라는 게 결국에 숙련이 부족하다라는 게 이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이 숙련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내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 이제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오랜만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